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작년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이니 이제 딱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작년에 힘들었던 과거의 순간들이 또다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린 결정,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아마 더 큰 불행이 왔을 테지만 눈 한 번 딱 감고 결정을 내리니 좀 더 일찍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세월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와 29년의 시간을 지지고 볶았던 시모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맞춰가며 인생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성격이 잘 맞아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크게 언성 높이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모가 아무리 개차반 같았어도 남편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텨왔었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까지 떠나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게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몸 안에서 자란 암덩어리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셔서 시부와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결혼 10년 차 때 시부를 보내게 됐을 때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반대로 장례식 때 영종사진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과 술을 원 없이 먹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갈 때 되면 가게 된다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서 시부가 세상 떠난 걸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만 궁금해 하셨어요. 시부와 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의 행동이 저에겐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 모든 재산이 시모에게 이전이 되자 그때부터 집안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소유가 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모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주겠다면서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켰어요. 연세가 들수록 시모 또한 세월에 장사 없는지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 형님네와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손에 쥐고 있는 재산으로 저희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건 아니라며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모를 번갈아 가면서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시모의 재산을 심각하게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그만큼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가족 간의 분열이야. 그리고 우리 관계가 평소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나는 가족 간의 우애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서네야 지금 사는 거에 만족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어머님의 재산이 나에겐 꼭 필요하거든. 애들 요즘 유학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동서가 우리 아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지 말자는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동서도
어머님 재산 탐나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야? 형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딴 소리라뇨. 저희는 그냥 할 도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언제 입 밖으로 재산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돈이 많다면 애들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요? 형님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애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될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형님이 애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고 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세요. 지금의 나이에 아이들의 인생길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 역할이라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노는 데만 정신 팔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불안함의 연속이라고. 동서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 합리화로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야. 삶의 기준을 정해버리니 가난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원래부터 흙수저였으니까 금수저로 탈바꿈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그럼 애들은 부모가 흙수저니까 어렸을 적부터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부모가 살아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겠지.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야. 자식들의 인생길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내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안정적인 집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동서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지 마.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머님 재산 전부를 받을 거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싶은 거 아니야? 어머님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만 7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 동서야말로 내 계획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만약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나눠줬으면 동서는 군말하지 않고 받았었겠지. 그러니 이제 착한 척은 그만하지. 어머님, 동서네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가 계속 쭉 모실 테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너희들은 내 재산에 크게 욕심이 없니? 엄마,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형이랑 제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안 좋은 관계로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면 엄마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요? 형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건데? 나랑 정말 연을 끊어낼 생각인 거야? 그렇게 하길 원해? 이 사람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일 중시 생각해요. 대충 상황 정리된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 그럼 서둘러 움직이도록 할까요? 시모는 저희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내시는 동안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해놓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짐을 싸시더니 서둘러 나가셨어요.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적만 남았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시모와 형님 내외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균열이 생긴 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이런 상황을 만든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형님 내외는 시모의 재산이 탐나서 모시고 갔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저와 제 딸이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머물다 간 자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저희는 심적으로 너무 편했어요. 박힌 돌이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3년 동안 형님 내외와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채 지내왔었고, 매년 힘들었던 명절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저희 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랐어요. 분위기 보니 부탁하려고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들어줄 마음 없어요. 아휴, 동서,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아휴, 나 도저히 못 살겠기에 그래.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오죽 힘들었으면 찾아왔겠어? 아무리 어머님 재산에 욕심이 나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재산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될 것 같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온 거거든? 5분만 시간 내주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 나이 먹으면 깜빡하는 일들이 자주 있잖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지. 별일이야 있겠어 생각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문제가 나중에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된 거야. 어머님이 급성 치매 증상이 시작됐고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어머님도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고 치매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 운동까지 하시면서 최대한 치매를 늦추려고 했었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대로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띄게 심해졌어. 그때 동서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우진 아빠가 말하지 말라더라고. 그때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보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동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거야.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들은 급성 치매가 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반면 또 누구는 치매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어머님도 처음엔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도 제정신으로 돌아올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해지셨어.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 건데요?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3년이나 됐다고요. 그 안에 전화 한 통이나 문자라도 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어머님이 치매인 걸 인지한 시점부터 재산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더라고. 재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절대로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으셨어. 나도 치매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설득해서 받아보려 했었는데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시더라고. 재산 때문에 붙잡고 있었지만 이러다 우리 가족 먼저 잘못될까봐 도저히 안 되겠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치고 내가 의사인데도 버티기가 힘들다니까. 절대로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래서 집에 요양사 붙이고
말도 마. 예전에 한번 정신이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시설에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정신이 돌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시설에서는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시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었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참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동서가 재산을 전부 가지던 알아서 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소송할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래도 동서네보다는 잘 살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 그만큼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려 손해 같았어. 그래서 지금 저희 보고 치매로 감당하기 힘든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아니, 큰 소리 치며 모시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떠넘기면 어떡해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냐고. 여보,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어머님 모셔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이 시모를 보시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형님이 아주버님을 부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모를 모시고 저희 집에 머리를 밀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 내외는 물건을 떠넘기듯 시모를 저희에게 밀어버린 뒤 도망치듯 급하게 집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3년 만에 처음 본 시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형님 내외를 뒤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모를 보곤 한숨을 내쉬며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밖에서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순간 그걸 본 시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니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까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 들어? 절대로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저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야?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었잖아. 엄마,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얘는 세원이에요. 몰라보겠어요? 엄마 손녀 세원이라고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정말 몰라보겠어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제 딸에게서 시모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혀서 많이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형님 네가 왜 시모를 저희 가족에게 떠밀듯 맡겼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난리치는 시모를 겨우 방에 넣어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했어요. 저희 가족 여건상 치매인 시모를 돌보는 건 역부족이었죠. 저희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시모에게 좀 전처럼 머리채 뜯기면서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까봐 서둘러 시설을 알아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시모의 성격보다 더 난폭해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날이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희 부부가 선택한 건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시모를 모시고 남편이 알아본 요양병원으로 향하려는데, 형님이 앞서 말해줬듯이 시모가 잠깐 정신이 돌아온 듯 보였어요. 시모가 먼저 저희 부부에게 말을 붙여서 정신이 돌아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치매 온 거 알고 있어요? 형이랑 형수가 엄마 치매 증상 때문에 힘들다고 저희한테 떠넘겼잖아요. 도대체 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형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한테 온갖 상처 주고 이런 몸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시설에 가려 했는데 엄마가 정신이 돌아온 거라고요. 어머머머,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놈들 지금 어디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그놈들이 내가 치매인 걸 이용해서 통장에 있던 7억을 가져갔다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7억을 달라고 하길래 줬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당장 그놈한테 전화해봐라. 아니면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던가. 자기 애들 유학 보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나한테 돈을 요구했었다. 내가 치매이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애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서둘러 유학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큰며느리가 내 곁에 있어준다고 약속해서 정신이 더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7억을 넘겨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네? 형님한테 7억을 넘겨줬다고요? 아니, 분명 어제 저한테는 어머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았다던데. 그럼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거라고요. 형님이 어머님을 모셔간 목적도 돈 때문이었다는 거 잊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방금 유학이라고 하셨으면 벌써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전화기도 꺼져 있잖아요. 시모는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분 정도 저희 부부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당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섭다며 눈물을 흘렸고, 다시 치매 증상으로 돌아온 시모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와 남편을 함부로 대했어요. 이 문제로 저희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한동안 시모를 옆에서 살펴줘야만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대소변은 혼자서 해결은 할 수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죠. 병원에서는 시모가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할 거라면서 현재의 치매도 진행이 많이 된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며 요양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시모를 받아줄 곳을 찾아봐야 할 거라고 시모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치매 정도가 심하면 요양병원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저와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 가족들과 심각한 분열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모의 치매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시모가 짐이 될 것 같아 저희한테 떠밀었던 거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시모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형님네한테 수십 통씩 전화를 했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형님이 일하고 있던 병원에도 찾아가 보니 이미 병원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걸 남편과 저는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님네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며 희망적인 얘기는 별로 해주지 않았어요.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도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어요. 형님네에는 시모가 가지고 있던 집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경우 처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 당장 만질 수 있는 현금 7억만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처음부터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저희 부부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와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시설을 알아보는 데 집중했고, 저는 오락가락하는 시모를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명절날이라 시모가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시모가 방에 들어가 제 딸 방문을 열더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더니 집 밖으로 끌고 가길래 제가 뒤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시모를 제 딸에게서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고,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제 딸을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뒤 시모의 뒤를 바짝 붙어 최대한 좋게 설명해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손은 여전히 제 딸 머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었는지 비명을 질렀었는데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았는지 시모가 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게 좋겠다면서 시모가 향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신발도 신지 못해서 제 딸 발이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경비실 문을 열더니 제 딸을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에게는 이 가난한 집의 혼처가 딱이야. 여기서 평생 나오지 말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집안 주제에 넘볼 걸 넘봐야지. 내 아들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꼬리친 것 같은데 내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예, 너도 똑똑히 봐둬라. 얘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똑바로 일해야 될 거야. 명절날 재수없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세원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나와. 아유,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많이 놀라셨죠? 예, 며느라, 지금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 거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내 손녀는 왜 울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거야?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훈아, 괜찮은 거야? 어머니, 다친 곳은 없으세요? 아버님 전화 받고 왔거든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요. 시몬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주민분께서 녹화를 하셨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여주시길래 저는 시모가 좀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고, 시모는 자기가 손녀의 머리채를 잡아 온갖 막말을 퍼부었다는 거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좀 전에 제 딸에게 했던 행동은 과거의 시모가 시부와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다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행동들이라면서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건지 그때 상황들이 재현이 된 것 같다면서 시모가 예전에 겪었던 말투와 행동들이 똑같았다며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 또한 치매인 시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결국 눈물이 쏟아졌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된 사위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알 것 같다면서 남편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는 시모를 먼저 모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 차로 모시겠다며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신이 있던 시모는 어디 가냐고 예비 사위가 누구냐면서 당황해하자 제가 시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예비 사위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그 요양병원 원장이 예비 사위의 친부였죠. 남편은 예비 사위 집안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부탁을 하지 않고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었는데 치매 노인을 모시는 걸 다른 요양원도 심각도에 따라 거부를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남편은 예비 사위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명절날 얼굴 보며 대화 좀 하길 원했던 거였죠. 시설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난리치던 시모는 예비 사위가 요양병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흰 거품을 물었고, 시설에 가는 게 두렵다는 말을 끝으로 다시 치매 증상이 도졌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현재 사위의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맨정신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병원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고 사위와 제 딸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둘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어찌됐든 치매가 온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에게 과거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돼요. 남편은 다른 요양병원을 알아봐서 그곳으로 다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딸 결혼식이 끝나고 움직일 것 같아요. 사돈 집안에 더는 부담 주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형님 내외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서 다시 귀국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의 집은 저희가 처분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님 내외와 소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려고요.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집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형님 내외는 7억이라는 돈을 가져갔으니 시모의 집을 처분한 재산은 저희 소유가 되겠죠. 형님 내외가 돌아온 만큼
법적 소송이 끝나면 시모는 형님네가 보살펴 드리는 걸로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7억을 대가 없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재산 때문에 가족들과 등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얼마 전에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저에겐 평생 후회로 남았었는데 그 사람도 저와 함께했던 그날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3년 전보다 더 커져 있더라고요. 이미 저는 새로운 남자와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 옆에 있던 전시모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인 거라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잠시 잊고 있었던 전시모의 기억까지 전부 다 떠오르게 되었네요. 4년 전 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생활을 그리기 위해 열심히 살았었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전 남편의 자상함과 저를 향한 한결같은 모습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었고 남은 인생 함께하면 슬픔보다 행복한 날이 더 많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결혼이라는 건 살아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고 나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까지는 연락이 됐었는데 퇴근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곧 연락이 올 거라 생각하며 저 먼저 집으로 들어와 저녁 상차림까지 전부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은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먼저 연락을 했었고 저를 우선시 생각해서 걱정하지 않게 행동했었는데 그날따라 늦은 저녁 시간대까지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자 확실히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시모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어머님, 혹시 그이한테 연락 온 거 있어요? 분명 점심시간대까지만 해도 전화통화도 했었고 문자도 주고받았었는데 퇴근 시간대부터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은 그이한테 연락받은 거라도 있으세요? 오늘같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무슨 일 생겼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걔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자고 있던 나를 깨워. 기다리다 보면 연락 오겠지. 나한테는 연락 온 거 없으니까 다시 전화를 해보든지 그렇게 걱정되면 나가서 찾아보든지 해라.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도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야.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다. 자고 있던 시모를 깨워서 그런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는 당신 아들이 걱정도 안 됐는지 별일도 아닌데 전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전화통화를 끊은 뒤 남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완전 녹초가 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기분이 완전 상해 있었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뭘 했길래
연락 한 통 없었는지 화를 내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일이 좀 있었어.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연락할 틈도 없었네. 당신 자고 있을까봐 일부러 연락 안 하고 들어온 거야. 다음날 얘기해도 되니까. 지금까지 문자 한 통 없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잠이 오겠어?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알아? 도대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새벽 시간까지 전화가 안 된 거야? 그것 말고 나한테 말 못할 다른 상황이라도 있었던 거야? 평소에 내가 알던 당신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참. 내가 회사 일 말고 뭐가 더 있겠어. 일단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도 왜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물어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되려 짜증난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납득될 만한 말만 해줘도 괜찮았을 텐데 남편은 저에게 회사의 일이라며 대충 한마디 던진 뒤 상황을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진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어요. 늦은 새벽 시간에 누군가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길래 확인을 해보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사람에게 오는 문자를 확인해 볼 수 없어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남편의 핸드폰이 잠금 장치로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도 핸드폰을 확인해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아서 약간 서운했었지만 그런 걸로 괜히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연속적으로 오는 문자를 보니 남편이 분명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안 좋은 느낌이 머릿속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 연락 온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꼴딱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이 트자마자 핸드폰 알람 소리에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지금 밤 새운 거야? 당신 어제 일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늦은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전날 일 때문에 화 많이 났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나는 어제 하루 종일 당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집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나 봐? 회사 일이 바쁘다 보면 연락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이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됐든 회사 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들어왔잖아. 우리 아침부터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겠어? 그 말은 앞으로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있다는 거야?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화장실 갈 때라도 문자 한 통 넣을 수 있는 건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잖아.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 벌써부터 이런 일로 삐걱거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새벽에 당신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 오던데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건 아니지? 나 몰래 바람이라도 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회사 집 말고
다른 데에 눈 돌린 적 있었어? 아침부터 쓸데없는 얘기 할래? 왜 흥분을 하고 그래? 그럼 새벽에 당신한테 연락 온 사람이 누군데 그래? 최근에 갑자기 핸드폰은 왜 잠근 거야? 나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 혹시 의처증 같은 병 있는 거 아니야? 사소한 거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병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고. 회사 보안상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잠금 장치에 걸어 놓은 거야. 새벽에 무슨 문자가 왔는지 보고 싶다고? 자, 확인해 봐. 회사 업무차 다음날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단톡방에 연락 온 문자밖에 없어.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어제 잠깐 그런 일 있었다고 날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남편은 핸드폰을 확인해 보라며 비밀번호를 풀어준 뒤 저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핸드폰을 건네받은 저는 안에 있던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회사 단톡방에 다음날 업무 상황에 대한 일정들이었고 남편은 아침부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면서 핸드폰을 가로챈 뒤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오해하게끔 상황을 안 좋게 풀어갔으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가 전처럼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받은 상처도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저번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까지 했었다며? 너는 내 아들을 그렇게 못 믿니? 새벽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의처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걸로 오해해서 핸드폰까지 전부 다 뒤졌었다며. 내 아들이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더라. 이젠 내 말귀까지 못 알아듣는 거야? 한동안 우리 아들 내 집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해라. 나는 무조건 내 아들 편이야. 어머님, 잠시만요. 저번에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잠 한숨 못 잘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이 편에서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시모는 제 말이 듣기 싫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제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못했었고 남편이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전화로 풀어가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날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뭐야? 벌써 생각이 정리된 거니?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내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들어왔으면 당연히 고생했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부터 하니까 내 아들도 상처를 받게 된 거잖아. 너는 앞으로 내 아들과 어떻게 지낼 생각이냐? 어머님, 제가 오죽했으면 저 사람을 의심했겠어요. 그만큼 본인의 행실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일은 저희 부부의 일이니 집에 가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당신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랑 벌써 끝내고 싶은 거야? 나 하루 늦게 온 거 가지고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로 의심하면 벌써 다 말 다 했지.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 아니야.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별거 하자는 거나 다름없잖아. 우리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서로 맞춰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게 되는 상황은 당연히 오는 거라고. 이번 일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우리 관계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밖에 없을 거야.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여기서 얘기해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야. 오늘 들어가서 저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충분히 좋게 풀어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이 생각이 없어서 내 집에 왔겠어? 너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온 거잖아. 그럼 어머님은 저와 이 사람이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저희가 좋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의처증이 있는 네가 내 아들 피를 말릴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사니? 한번 시작된 의심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내 아들을 괴롭히겠어? 정신병 걸리기 전에 빼와야 더 큰 피해를 막지 않겠니? 의처증 그거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라더라. 나중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일까지 처지른다며?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중간에서 시모가 계속 끼어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저에게 정신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남편과 이혼을 부추겼어요. 원인 제공을 남편이 먼저 했는데 왜 제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옆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부가 남편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괜히 더 큰 문제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차라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당신은 잠자코 있어. 둘이 풀어야 될 일인데 왜 당신이 중간에 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야? 너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내 집에 와서 이 난리야? 당신도 이럴 땐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지. 왜 이혼을 부추기고 있어? 당장 돌아가라. 시부가 언성을 높이면서 남편한테 화를 내자 시모는 시부에게 목소리를 높였고 시부모님까지 심각한 분위기로 이어졌어요. 결국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최대한 좋게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벽을 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저도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지게 되자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군요. 오해를 풀지 못하니 서로의 감정은 더욱더 악화만 되어갔고 저 혼자 노력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벼랑간 남편이 왜 갑자기 변하게 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술 한잔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잠실역을 지나가던 순간 남편을 본 것 같아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눈앞에 보인 충격적인 장면은 왜 저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되었고 저는 친구와의 술 약속을 취소하고 급하게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남편의 뒤를 따라갔는데 남편의 모습을 정확하게 두 눈으로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양손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본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한 광경에 보인 남편의 모습은 상당히 자상한 얼굴이었고 옆에 함께 걷고 있던 여자와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최대한 들키지 않게 유모차를 끌고 있는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향한 곳은 놀이공원이었고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에게 여보라는 호칭으로 서로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 저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죠. 저 몰래 이중살림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남편의 뒤를 따라 놀이공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모자 하나를 구입해서 푹 눌러 쓴 다음 계속해서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유모차 안에 있던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이였어요. 갓 돌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의문의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부 다 증거물을 남겨둔 다음 기회를 봐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치려 했는데 놀이공원을 걷고 있던 남편과 여자가 벤치에 앉더니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나도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이 방법밖에는 없더라고. 내 아들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를 다시 찾은 거야. 솔직히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잖아. 나는 이미 결혼을 했던 상태에서 자기를 몰래 만났다가 결국 우리 관계에 들키게 됐고 나는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당신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탐탁지 않아 있겠지. 나는 전 남편한테 위자료까지 물어줬었잖아. 나도 그 당시 애가 있다 보니까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내 전 남편이 서류 하나를 보내주더라고. 그걸 보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당신 아이였던 거야. 이미 전 남편은 뒤에서 내 모든 걸 뒷조사하고 있었던 거였지. 나는 당연히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전 남편이 왜 그렇게 차갑게 변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다시 찾아가려 했는데 이미 당신도 결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어. 우리 관계가 좋은 시작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포기하려 했는데 그때 마침 퇴근하려는 당신과 마주치게 된 거야. 그때 내 아들이 평생 친부의 존재를 모르고 살게 하는 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결국 그날 털어놓게 된 거였고 그때 자기랑 새벽 늦게까지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들은 다시 시작해야만 했고 제자리를 찾아야 또 다른 피해가 없게 될 거라고 확신했지. 지금 그 여자는 이 사실 전혀 모른다며? 어떻게 얘기할지 아직 결정 내리지 못했으면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 좀 나눌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일이면 하루빨리 말을 해야 되겠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계셔. 그 사람은 아직 아이가 없지만 당신은 벌써 내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 당신 부모님도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며? 상황이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말해야 상황 정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때 새벽 늦게까지 들어온 건 전부 저 여자 때문이었어? 나랑 살면서 둘의 관계 정리 안 하고 계속 붙어먹다가 애까지 생긴 거야? 저 여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식이었다는 것도 정말 충격인데 나를 의처증 병자로 몰고 갔던 거였어? 나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너랑 결혼 생활 했던 거고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유모차에 있던 아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남편 옆에 붙어있던 여자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했다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동안 남편이 저를 대했던 행동들이 생각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 여자는 미리 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미안하다며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좋게 이혼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년 뺨에도 사정없이 손을 올렸어요. 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분풀이를 남편에게 계속해야 했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 여자가 본처고 제가 꼭 상간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 혼인 취소 소송도 진행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도 시모는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형편이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간쓸게 다 빼간다고 온갖 욕을 퍼붓더군요. 이런 사실 알면서도 시모가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쓰레기 집안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편의 과거에 자식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3년 만에 다시 법원 앞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설마 너도 이혼하러 온 거냐? 그렇잖아도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네가 그때 내 아들과 이혼한 이후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최근에 출산을 또 했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과 유전자가 다르게 나왔다. 첫애는 내 아들의 친자식인데 둘째는 내 아들의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그 벌을 못 버린다더니 내 아들 출근했을 때 택배기사와 눈이 맞아서 내 아들 집에서 한바탕 뒹굴었다더라. 네가 내 아들의 자식만 서둘러 가졌어도 그 여자를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만 줄줄이 꼬였잖아.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신 아들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처음부터 했으면서 왜 남 탓을 해? 전시모는 자기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인 거라면서 들고 있던 서류로 사정없이 제 뺨을 향해 내리쳤어요. 너무 놀라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전시모 멱살을 잡아챘는데 제 앞에 나타난 법복을 입고 있던 남편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막아서 남편과 마주친 전시모와 전 남편은 눈앞에 법복을 입고 있던 현 남편을 보고 움찔거렸고 남편이 두 모자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전 남편은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 전 남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붉어진 얼굴로 저를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전시모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벌써 결혼했니?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검사 양반이 너랑 새로 살림 차린 분이셨어? 진작 얘기했었으면 내가 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정신 나갔어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내 얼굴에 무슨 자격으로 뺨을 올려요?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네요. 아,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요즘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빨리 용서를 구하세요. 일을 크게 만들 거예요. 두 모자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전시모에게 서류로 뺨을 맞게 된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던 사이 3년 전에 저와 전 남편을 이혼하게 만든 여자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시모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 아들 놔두고 택배기사랑 눈 맞아 바람 피웠다는 거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서 전시모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전 남편이 법원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힘겹게 말린 뒤 전시모를 차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갑자기 급한 용무에 전화가 와서 받고 있었고 저는 법원 앞에서 난리치는 두 모자 때문에 골치가 아파 격해지는 몸싸움을 막으려고 경비에게 달려가는 도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돌음이 들려왔어요. 전시모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놓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도 없다며 격한 몸싸움을 계속 벌이던 도중 전시모가 그 여자를 도로가로 밀어버려 사고를 유발했는데 전 남편이 전시모와 그 여자를 말리다가 동반 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주변을 에워쌌고 구급차가 도착해 전 남편과 그 여자를 태워 응급실로 출발했습니다. 전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이 전시모를 연행했고 이 문제로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사고를 당했던 그 여자는 응급처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전 남편은 한쪽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충격적인 사고를 당한 상태였어요. 이 문제로 전시모는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번 사건을 저희 남편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시모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는 걸 알고 형벌을 무겁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시모의 변호사 측에서는 고의성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곤 하지만 남편이 모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공방에서 남편이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징역은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분노도 같이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시모의 행동은 누가 봐도 용서받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에 대해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퇴근을 하던 도중 처음 본 남자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이 저를 도와줬었어요. 지나치던 남자가 저에게 신체 접촉을 했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줬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전시모는 징역 3년 이상 선고받게 될 거라고 하네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니 어쩌겠어요. 달게 받아야 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집안과 하루빨리 정리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 산다면 언젠가 그에 따른 벌이 내려진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앞에서 시모가 저에게 사정없이 서류봉투로 물리적인 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삶에는 상처보다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려고 글을 쓰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호텔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눈앞에 전 남편과 시모가 호텔을 나오면서 저와 마주쳤고 10년이 지났어도 서로의 얼굴을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던 과거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모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온갖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0대 초반이었던 제 나이에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이어졌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남편과 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상과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대해줬던 그런 모습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 이 사람 아니면 더 좋은 남자는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었고 옳은 결정을 한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남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대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말 못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사정이 있을 것 같아 대화를 시도했고 풀어나가려 했는데 남편은 전혀 저에 대한 감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지만 여자인 저로선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 기복이 심했었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말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변하기 시작한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 후 장을 본 뒤에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차가 아파트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주차를 지하에 해두는데 그날은 지상에 주차를 해뒀길래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 차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제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와 몸이 먼저 반응해 고개를 돌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웃으면서 차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둘 사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차 시동을 건 뒤에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여자를 뒷좌석도 아닌 조수석으로 자연스럽게 태우는 남편의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남편과 처음 본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이 보였었죠. 서로 결혼한 사이일수록 남녀 관계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하는 행동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본다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점점 더 불안해지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은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문자 한 통 없던 남편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술도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인 건 남편의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된 상황이라 많이 놀랐었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새벽 2시야.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는 아예 읽지도 않았더라.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이제야 들어온 거야? 아, 뭐라긴. 이랬지. 오늘 갑자기 야근이 잡혀서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어. 야근 끝나고 회사 사람들과 밥 한 끼 하고 집에 들어온 거야. 아, 그래?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몸에서 지금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라? 맨날 회사 집만 반복해서 다녔잖아. 오늘은 회사 일도 늦게 끝났고 직원들 모두 고생했다고 저녁 한 끼 먹으라면서 부장님이 법인카드 주셔서 직원들과 저녁까지 먹고 온 거야. 힘들게 일했는데 그냥 집에 오면 나만 손해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좀 전에 집 앞 주차장에서 여자와 웃고 떠들며 차에 올라탔던 걸 두 눈으로 전부 목격했는데 회사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니 그냥 퍼질러 자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차키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차를 찾아 문을 활짝 열었는데 코가 찌를 정도로 차 안에는 좀 전에 남편의 몸에서 풍기던 향수 냄새가 차 안에서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고 차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그림까지 그려지더군요. 남편의 차가 대형 SUV 차량인데 뒷좌석을 눕히면 두 명이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좀 전에 봤던 그 여자와 차 안에서 뒹굴었을 걸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고 향수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블랙박스에 계속 눈길이 가서 녹화되어 있던 영상을 결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영상을 확인해 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바닷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눴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과장님이 빨리 정리해야 나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과장님 와이프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 임신은 무슨. 내가 그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 아직 결혼 초라서 바로 아이 가질 생각도 없었어. 나도 서대리 만나기 전까지는 집사람이 정말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거든. 조용하고 스트레스 주지도 않아서 같이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말이 다르더라고. 여자는 무조건 여우 같은 행동을 해야 살만 난다는 걸 알겠더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까지 조용하니까 결혼 생활이 하나도 재미없더라고. 남편이 퇴근을 했으면 반갑게 맞아주면서 고생했다고 애교로 감정을 녹여줄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동성이랑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서대리는 집사람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나에게 너무 좋은 감정으로 다가왔었고 이런 여자와 살아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해줬잖아. 그러다 보니 집사람 얼굴만 봐도 답답하고 이미 질려버려서 같이 하고 싶지도 않더라. 여자는 끼가 있어야 돼. 바다까지 가려면 몇 시간 더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여기서 좀 쉬다 갈까? 서대리 피곤할까봐 내가 미리 뒷좌석 눕혀놨고 자리까지 전부 세팅해놨거든. 여긴 차량도 안 다니고 한적해서 쉬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대화는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흔들리는 블랙박스와 차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남녀의 목소리는 결국 피눈물을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에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일이라 블랙박스에 있던 영상들을 전부 옮겨놨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고 남편이 출근을 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걸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기억나지 않냐고 물어보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을 보이던 뻔뻔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놓아버릴 뻔했던 이성을 억누르면서 최대한 참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출근 시간 늦겠다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전날에 봤던 그 여자를 차에 태워준 뒤 같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죠. 이런 상황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저는 그날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찾아가게 되었고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맞아주신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남편의 차에 녹화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시킨 뒤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시부모님은 남편과 상간녀의 생생한 대화를 듣더니 경악을 했고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더니 되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남자가 외간 여자와 놀아나는 건 전부 제 탓이라면서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겠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이렇게 된 게 오로지 내 아들 탓만 있을까? 영상에서 옆에 타고 있던 여자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너에 대한 불만이 가득 들어있잖아. 여자와 사는 게 아니라 남자랑 사는 거 같다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보통 여자는 애기도 많고
어느 정도 여우 같은 짓을 해야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너는 너무 무뚝뚝하고 조용해서 살맛이 안 난다는 거야. 내가 봐도 너는 너무 사무적이고 딱딱하다. 나 같아도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겠어. 오죽했으면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웠겠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된 거 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이혼해야지. 네가 아침부터 이것 때문에 찾아와서 내 아들한테 한마디 해주는 걸 원했던 것 같은데 나는 반대로 너한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싶은 심정이다. 얼마나 여자굿을 못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떠돌아? 네 시아버지는 여태껏 속썩이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어. 그만큼 내가 내조를 잘해왔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야?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건데 내 입에서 아들 자식 잘못 키웠으니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니? 어차피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영상 보여준 거면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네,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 어머님밖에 모르셔서. 맞아요. 저 그이랑 이혼할 생각이에요. 제가 왜 아침부터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제가 받은 상처 조금은 헤아려 주실 것 같아서 찾아온 거였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이가 이런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이한테 100% 만족하면서 사는 줄 아세요? 서로 부족한 게 있어도 최대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 몰래 거짓말까지 하면서 외간 여자를 만난다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만 이혼하라는 거잖아. 내가 내 아들을 찢어 밟아야 속이 후련한 거냐?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나가라.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아직 여자 얼굴은 안 나왔지만 성격을 보아하니 내 아들과 아주 찰떡이네. 너랑 이혼하면 당장 그 여자랑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이래서 사람 인연은 따로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어차피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으니까 이혼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라.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그이가 이렇게 형편없이 자란 거겠죠. 그 사람 회사에 찾아가 뒤집어 놓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영상을 가지고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집안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서로 크게 피해본 것도 없는데 이쯤에서 서로 좋게 갈라서면 되는 거지. 왜 피를 보려는 거야? 위자료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회사 생활까지 망치게 하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너 정말 돌았구나. 지금 제가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회사로 찾아가 그 사람 무너뜨리게 만들 거고 그 사람과 놀아난 그 상간녀도 찢어버릴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순 없겠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할 거니까 당장 그 핸드폰 내놔라. 안에 있는 영상 전부 싹 다 지워버리고 증거물 하나 남기지 않았다면 그때 내보내주도록 하마. 여보, 가서 현관문 걸어 잠가요. 당신은 우리 아들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아, 왜 머뭇거리고 있어? 빨리 현관문 잠그래도 너는 어딜 일어나니? 내가 방금 하는 말 못 들었어? 증거물 전부 토해내지 않는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몬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들고 있던 핸드폰과 가방을 뺏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부가 머뭇거리고 있자 시몬은 크게 화를 냈고 시부는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몬은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몬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몬은 저에게 뺏은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다른 여자를 만나려면 걸리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이혼을 먼저 하고 다시 시작하던지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니? 며느리가 방금 어떤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알아? 이 영상을 들고 너희 회사로 찾아가려 했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런 문제로 불명예 퇴사하면 앞으로 다른 회사 생활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이 생기겠어. 제발 생각 좀 하면서 행동해라.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지겠다. 너랑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차 안에 있다고?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연락해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상황 정리 빨리 하고 너희 둘이 엮어주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어쩐지 그 사람이 저를 계속 의심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숨긴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뒤를 캐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해야죠. 그럼 지금 집사람 저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좋게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내 인생을 끝내려 해? 당신은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마. 여보세요? 서대리. 우리 부모님이 지금 들어오라셔. 현관문 열려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면 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서대리 아주 좋게 보고 있어. 빨리 올라와. 방 안에 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시모는 상간녀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 분노는 점점 한계치에 다다랐고 잠시 뒤 상간녀가 시부모한테 인사하는 목소리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와 함께 시부모 눈치를 보면서 들어온 상간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시모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살림차리라며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왜 상간녀한테 마음을 뺏겼는지 알 것 같다면서 여자로서 상당히 매력적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결국 방 안에 있던 물건들로 방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정신 나간 여전처럼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시모가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쳤어요. 저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이라 시모의 양뺨에 손을 세차게 내리쳤고 시모는 또다시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릴 때마다 저도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 뺨에 손을 올리자 꼴에 자기 엄마라고 손을 올렸다는 거에 화가 났는지 저에게 달려와 강하게 밀쳤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바닥으로 패대기 쳐진 저는 너무 초라했어요. 상간녀는 이런 상황이 재미있었는지 미소 띈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순간 차라리 모두 죽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의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고 온갖 시댁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사정없이 전부 집어 던지면서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했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면서 마무리되었고, 거품 물며 상간녀의 머리를 한 움큼 뽑아내어 버린 저는 평생을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지울 수 없을 거라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결국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은 끝내 남편의 회사에 전부 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회사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문제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그렇게 저는 두 연놈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끝내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도 나중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던 터라 그 인간들을 잊고 저만의 발전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 인간들을 징후하는 시간조차 아까웠고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10년 만에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호텔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호텔에서 나오는 두 모자와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기에서 너를 마주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졸업하고 형편없는 건 똑같네.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자판기 커피 마시냐? 10년 전에도 자판기 커피만 달고 살더니 그 버릇 아직까지 못 고쳤구나. 아, 맞다. 너희 집안이 우리 집안보다 한참 못 살았었지. 그때도 형편이 어려워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었는데 10년 지났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었겠어?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가 이런 큰 호텔에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 여기 영업직 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거든. 오늘 최종 면접 합격받고 들어가는 길이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커피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하긴 500원짜리 자판기 퍼마시는 싸구려 인생이 뭘 알겠소? 이거 루아 커피라고. 한 잔에 5만 원에 파는 커피인데 여기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은 무상으로 마실 수 있거든. 오늘 우리 엄마 호텔 구경 시켜주고 싶어서 최종 면접 합격한 기념으로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너는 옷님은 꼬락서니를 보니 아직까지 인생길 피려면 한참 멀었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얘 성격으로 어떻게 성공하겠어? 그때 생각 안 나? 집안 물건 죄다 부숴놓고 한바탕 난리 쳤었잖아.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너는 내 아들 놓친 거 평생 후회할 거다. 여보, 내가 좀 늦었지? 오늘 최종 면접 합격을 결정한 날이라 대면 면접 보느라 좀 걸렸어. 아유, 또 자판기 커피야? 당신이 하도 들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여놓긴 했는데 건강 생각해서 자주 마시는 거 안 좋아. 호텔 안에 카페 있는데 거기 편하게 이용하면 되잖아. 많이 배고프지? 서둘러 들어가자. 잠깐만. 오늘 최종 면접 합격 면단에 혹시 도영훈이라고 있었어? 당신이 직접 대면 면접했으면 기억할 수도 있겠네. 내가 아는 사람이 합격한 것 같아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도영훈 씨라면... 9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상황이 엄청 절실해 보이더라고. 면접장에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 바람피워서 9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어필해서 인상 깊었지. 그래서 일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해 보이더라고. 원래 자식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잖아. 우리 회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펙보단 열정이잖아. 그래서 그 용기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다음 주부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오늘 대표님한테 보고 들어갈 거고. 아, 그런데 그건 왜? 당신 표정을 보니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어, 내 뒤에 있는 저 도용훈 씨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내 전 남편이었거든.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그런데 또다시 얼굴을 마주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 나는 이미 저 사람을 겪어봤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아버님도 호텔 이미지 안 좋아지는 거 싫어하실 거 아냐. 그리고 나와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전 남편인데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 잠깐만. 당신이 지금 부사장님 배우자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당신 같은 집안 사람이 저런 분과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너희 집안이 얼마나 쓰레기 집안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건 당연하지. 더군다나 부사장님 사모님이면 걸치고 있는 옷도 명품으로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자판기 커피 마신 거 쪽팔려서 둘이 짜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지? 10년 만에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건 불가능한 거야.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제 아내 맞고요. 워낙 검소하게 살아서 남들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커피 마시는 게 어때서요? 이 사람 취향이라 가끔 한두 잔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자판기 커피 마시고 입는 옷이 싸구려면 그 사람 인생도 싸구렵니까? 아, 부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부사장님 같은 높으신 분과 결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저희 어머니가 말실수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항상 입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네요. 내가 미안했어. 10년 만에 얼굴 본 거라 반가워서 그랬던 거야. 반가워서 그랬다고? 나를 무시하고 빈정대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으면서 그게 반가운 표현이야?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정말 한심하다.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니 아직까지 면접이나 보고 다니지. 나는 너랑 이혼하고 이런 멋진 남자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너랑 이혼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만약 내가 참고 살았으면 내 인생도 끝장났겠지. 여보, 이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 식사나 하러 가요.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나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행동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후회하고 있다고. 나 정말 이 회사 다니고 싶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앞으로 이 회사를 위해 내 몸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많이 늦었지만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아들한테 약속했다고. 면접 합격하고 들어갈 때 가지고 싶은 장난감 사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내가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소. 부탁이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아유, 됐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회사에 다닐 필요 없다. 더 좋은 곳에서 면접 보면 되는 거지. 제가 여기 부사장과 결혼할 사이인데 네가 승진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엄마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저 혼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맨날 신세 한탄하시면서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예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요즘 들어 자꾸 오락가락해서 치매도 심해지기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라니까. 거기는 절대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왜 끼어들어요? 엄마만 빠져도 짐스럽지 않고 내 인생 필 수 있다고요. 아이씨, 이런 인생 사는 거 지긋지긋한데 왜 끝까지 내 앞길을 막으려는 거야? 전시모는 전 남편의 막말에 순간적으로 뺨을 올렸고 전 남편도 현실에 놓인 자기 자신을 한탄하더니 전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두 모자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결국 호텔 관계자분들에게 끌려가 밖으로 내쫓겨나게 되었어요. 정말 한심했고 저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었다는 게 너무 창피했었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잖아요. 사실 지금의 남편도 초혼은 아니었어요.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들 낳고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낸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10년이 지나도 역시나 바뀐 건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남편이 일하는 호텔 앞에서 시위하듯 일 좀 시켜달라며 애원하고 있지만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마음 전혀 없고 경찰이 몇 번이나 중간에서 막았지만 끝까지 매달리고 있네요. 평생 두 모자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